자, 1교시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. 1교시 3번 문제는요, 애자의 섬락전압에 대한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. 건조 상태일 때 섬락전압과 비가 올 때, 주수 상태일 때 섬락전압을 측정하는 것이고요. 이 섬락전압은요, 그 상용주파 이상전압, 상용주파에 대한 그 전압이다.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우리가 이제 그 이상전압을 이야기할 때 상용주파 이상전압, 즉 60Hz 정연파형을 유지하면서 발생되는 이상전압이 있고, 이거 외에 서지성 이상전압이 있습니다. 서지성에는 개폐 서지와 뇌 서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,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질문은요, 상용주파에 대한 섬락전압을 이야기한다.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요것과 관련된 내용은 송배정공학하고 송배정 기술 용어 해설집에 잘 나와 있고요. 또 지금 형태의 문제는 최근에 한 10년 동안에 한 4문제 정도가 나왔습니다. 자, 보시면 1번 문제처럼 건조 섬락 전압과 주수 섬락 전압을 이렇게 딱 집어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같이 묶어가지고 3번처럼 애자 섬락 전압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요 내용과 같이 같은 카테고리 내에 있는 그 내용 문제인데요. 애자련의 전압 분포 및 각 애자의 전압 분담에 대한 부분 2번과 4번 문제가 이제 고유형의 문제거든요. 이렇게 애자의 전압과 관련된 문제들은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문제가 있습니다. 애자련의 전압 분포, 그 다음에 섬락 전압에 대한 것을 묻는 문제가 있다. 자, 문제에서 물어본 내용을 좀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. 건조 섬락 전압에 대한 부분인데, 이거는 뭐 당연히 애자가 건조한 상태에서 섬락을 일으키는 전압인데요. 얘는요,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용주파 전압을 가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.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, 그 다음에 이 상용주파 전압을 가했을 때 건조 섬락 전압을 측정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. 이 조건을 반드시 암기해 두시는 게 좋아요. 자, 조건은요, 온도가 20도, 기압이 20mHg, 그 다음에 상대 습도가 65에서 85%일 때 전압의 실효치를 가지고 측정합니다. 자, 그런데 얘는 이제 옥 외에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이 값들이 좀 변화가 되겠죠. 그래서 온도라든지 기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건이 변화가 됐을 때 여기다가 그 값을 집어넣어서 그 변화된 값을 적용해서 다시 이제 측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상대 공기 밀도라고 해서 델타는 0.386 곱하기 273 플러스 T분의 B라는 값에 온도와 B는 측정 시의 기압 mHg, T는 측정 시 온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B는 측정 시의 기압이 되겠죠. 이 값을 넣어서 그 값을 바꿔가지고 측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주수 섬락 전압이라는 것은 이제 비가 오는 상태일 때 섬락 전압을 의미하고 있고요. 이때 이제 비가 오는 상태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표준 주수 섬락 전압을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조건이 주어지는 거죠. 보시면 주수 각도가 45도, 그 다음에 주수량은 매분 3mm, 그 다음에 주수에 사용하는 물은 고유장이 1000ohm/cm인 조건일 때에 섬락 전압을 의미한다. 자, 요걸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좀 표현하시면 좋겠죠. 여기 보시면 건조 상태이기 때문에 건조한 상태에서 애자의 섬락이 일어날 때의 그 전압의 한계값을 건조 섬락 전압이라고 하고, 이때는 상용주파의 전압을 가지고 이제 측정하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주수 섬락 전압이라는 것은 이렇게 비가 오는 상태인데, 이 비가 오는 상태가 비에 오는 그 주수의 각도가 45도이고요. 그 다음에 매분 이 주수의 양이 3mm, 분당 3mm가 왔을 때, 그 다음에 이 물이 가지고 있는 저항은 10의 4승, 즉 1000ohm 센티미터의 값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측정된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가 이렇게 이제 건조 섬락 전압이나 주수 섬락 전압을 측정하는 이유가 있는데, 요건요, 송배정 공학에 보시면 애자련의 개수를 이제 우리가 선정해 줘야 되는데, 이 애자련의 개수를 선정할 때 이 섬락 전압이 필요합니다.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, 애자련 개수를 이제 결정할 겁니다. 이 결정할 때 이 섬락 전압이 중요한데, 이 애자라는 것은요,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철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애자가 있죠. 애자련에 애자들이 쭉 달려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이제 가공선, 즉 전력선이 지나가고요. 위에는 이제 가공지선, 뇌격을 차폐하는 가공지선이 지나갑니다. 요게 이제 가공선이죠. 요거는 가공지선이 됩니다. 자, 이 애자는 내부 이상전압에는
내부 이상전압에는 섬락이 일어나면 안 돼요. 이 전력선에서 뭐 개폐 서지라든지 아니면 개통을 운영하면서 뭐 페란트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된 내부적인 이상전압에 의해서는 섬락이 일어나면 안 되고, 그 다음에 뇌격을 받았을 때는 이걸 이제 외부 이상전압이라고 하거든요. 외부 이상전압에서는 섬락을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. 외부 이상전압, 즉 뇌격을 맞았을 때 철탑의 전이가 상승이 될 거란 말이에요. 이때도 이러한 상태에서도 이 애자가 절연 파괴가 일어나지 않게끔, 즉 애자의 상부와 애자련의 상부와 하부 사이에 어떤 전압이 걸렸을 때 이 전압의 크기에 견디지 못하면, 어떤 그 전이 경도 값에 견디지 못하면 여기 섬락이 일어나게 되는데, 외부 이상전압에 섬락이 일어나지 않도록끔 이렇게 애자련의 개수를 만들게 되면요, 이 애자가 엄청나게 많아져야 됩니다. 이게 많아지면 애자의 중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애자에 대한 절연 비용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철탑도 엄청 높아지고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. 그래서 외부 이상전압, 즉 뇌격에 대한 이상전압은 뇌서지는 허용을 해서 섬락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주고, 내부에서 발생되는 개폐 서지라든지 아니면 상용주파 이상전압이라든지, 상용주파는 몇 헤르츠를 이야기하는 거죠? 60헤르츠를 이야기하는 거죠. 상용주파 이상전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는 자체적인 애자의 절연 성능으로 견딜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. 제가 이제 말을 좀 길게 했는데, 자,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, 내부에서 발생되는 이상전압의 크기를 우리가 계산해내고, 그 다음에 애자가 최악인 조건일 때도 이 섬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죠. 자, 일반적으로 내부에서 발생되는 이상전압은요, 정상전압의 4배 이하의 전압으로 억제가 됩니다. 개폐 서지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상전압의 4배 이하로 억제가 되기 때문에 이 애자는 이 정상적인 전압의 상용주파의 정상적인 전압의 4배의 전압까지는 견딜 수 있도록끔 절연 성능을 가져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애자는 옥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외부의 어떤 기상 상태가 맑을 수도 있고요. 눈이 올 수도 있고, 비가 올 수도 있고, 안개가 낄 수도 있지 않습니까? 자, 이 중에서 최악의 조건은 뭐냐면 비가 오는 상태. 비가 오면 애자가 젖겠죠. 그 다음에 애자의 표면이 오염이 되면 이 표면에 전해질 같은 게 낀단 말이에요. 그러면 여기 어떤 그 도전성을 띠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도 상용주파의 전압의 4배 되는 전압까지는 섬락이 일어나면 안 되도록 애자의 수량을 결정합니다. 자, 그래서 건조시의 섬락 전압하고 주수시의 섬락 전압을 우리가 측정을 해서 이 값을 구하고요. 이 중에서 건조시 섬락 전압보다는 주수시의 섬락 전압이 예를 들어서 100kV의 비가 오는 상태에서 섬락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개통의 이 전압은요, 이 값의 4분의 1 해당이 되는 이러한 값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. 예를 들어서 얘가 154 개통이라고 하면 154의 상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누면 이게 아마 대략적으로 한 110kV 정도 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 애자의 섬락 전압은요, 비가 오는 상태에서의 주수 섬락 전압은 이 값의 4배 정도의 견딜 수 있는 수량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자, 그래서 이 주수 섬락 전압하고 건조 섬락 전압을 측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절연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측정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은 많지는 않지만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.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송배전 공학 2장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, 단순하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애자의 뭐 섬락 전압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애자련 개수를 선정하는데 이 내용이 그대로 따라서 들어간다는 것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. 답안지를 쓰실 때도 그 내용을 좀 적어 주시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3번 문제에 대한 해설은 이 정도로 간략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